네, 안녕하십니까. 기업분석부 정용진입니다.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좀 자기적인 제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유행하는 드라마 제목 끼워 맞춘 것처럼 제목을 정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한 가지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포스코 케미칼을 포스코 그룹의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투자를 하는 대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마치 미래에서 과거를 보고 온 것처럼 모든 투자가 성공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기업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보시면요, 과거에는 내화물 또는 라임 케미칼이라고 하는 사업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 생소하실 거예요. 많이들 안 보셨던 사업들이실 텐데 어떤 거냐면 모회사인 포스코 그룹이 이 철강 사업을 하면서 이 공장에서 굉장히 큰 고로를 가동을 하죠. 이 쇠를 녹이는 큰 통입니다. 이 고로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 내화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포스코 그룹의 유지 보수업을 하던 게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하던 회사였었고, 그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라임 케미칼 물질들을 외부에 판매도 하는 그런 유형의 화학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캡티브 매출에 굉장히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포스코 그룹에 완전히 연동이 돼 있는 자회사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포스코 그룹의 다른 자회사들, 이를테면은 인터내셔널 아니면은 건설과 같은 대형사들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조금 작을 수밖에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좀 막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근데 보시면 최근 이 매출 비중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 기업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내화물이나 라임 케미칼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실 거고요. 최근 이제 매출 50%를 상회하고 있는 이 신규 에너지 소재 사업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잘 알려졌다시피 2차 전지에 꼭 필요한 필수 소재인 양극재 및 음극재를 생산하는 사업을 에너지 소재 사업부로 갖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이런 2차 전지 소재 회사들로 변화가 됐을까요? 네, M&A입니다. 이를테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인수 합병을 통해서 이 사업을 갖추게 되었고, 최근에 음극재 시장의 차세대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도 새로 M&A를 통해서 기업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결국 본질적인 사업 가치와 별개로 이 투자를 통해서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2차 전지 소재가 워낙 고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전체 영업이 매출의 추이를 보시더라도 과거에는 굉장히 정적인 변화가 별로 없는 사업이었다가 2019년도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매출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모두 다 에너지 소재 사업부, 결국 양극재, 음극재 사업부가 이 매출 성장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에너지 소재 사업부를 육성하는 회사로 계속 성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결국 포스코 케미칼은 과거에는 단순 유지 보수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의 캡티브 사업체였다면 이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2차 전지 소재 사업체로 완벽한 변신을 끝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투자 계획을 보시더라도 대부분 내화물이나 라임 케미칼보다는 양극재, 음극재 쪽에 포커싱을 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전체적인 로드맵은 향후 커질 전기차 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가져오겠다라는 대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전기차 시장의 20%를 점유하기 위한 필요한 양극재의 양과 음극재의 양을 포스코 케미칼이 책임질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이런 투자를 통해서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포스코 그룹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단순한 투자 성장뿐만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계열사 간의 이런 시너지 효과들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랑 음극재라고 하는 2차 전지 소재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 소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플라이 체인들, 이 공급망들을 포스코 그룹이 지원해주는 형태로, 마치 수직 계열화를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지라고 하는 이슈가 너무나 큰 이슈로 대두가 되었고, 향후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공급망이 굉장히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을 포스코 그룹은 전 계열사들의 힘을 동원을 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심플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양극재나 음극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원료는
양극재에서는 리튬, 그리고 음극재에서는 흑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은 아무래도 철강을 만들고 재련을 하는 이런 유형의 회사였다 보니까 그런 원재료들을 소싱하거나 아니면 광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룹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광산에 투자를 해서 리튬을 채굴을 하면 그 채굴된 리튬을 가지고 와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자회사들이 도와줄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와서 포스코 케미칼이 완제품인 양극재 소재 또는 음극재 소재로 만드는 이런 유형의 계열사들이 다 같이 수직 계열화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극재 하나의 공장을 키우거나 아니면 음극재 하나의 공장을 키우는 것보다 전반적인 가치사들의 부가가치가 더 많이 생겨날 수가 있고, 그리고 완성차 업체한테도 훨씬 수월하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포스코 그룹의 전기차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회사들을 잘 상기시켜 보시면 대부분 이 공급망에 대한 이슈들을 잘 해결한 회사들이었다는 것을 아마 떠올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전기차 산업을 보셨을 경우에 이제 향후 전기차 시장은 아마 높은 확률로 미국 중심으로 재편이 될 텐데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미국에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가장 좋은 성장성, 미래 성장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IRA라고 하는 정책을 저희가 잘 뜯어보니까 단순히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는다, 제품을 판다,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거나 소재를 팔기 위해서는 그 소재에 필요한 원료들의 소싱, 그리고 그 밸류체인 공급망, 이런 모든 부분들을 친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야 하고, 다른 회사들은 그 구성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포스코 그룹은 과거부터 다양한 광산 투자를 통해서 원재료 소싱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북미에 공장을 지어서 제품들을 납품하는데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성공했기 때문에 완전히 기업의 체질이 변했다. 그리고 그 변한 체질을 포스코 그룹이 같이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개선이 되고 있다. 그 시너지를 아마 포스코 케미칼이 더 주가에서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 소재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이들 못 받아들이셨어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내화물, 라임 케미칼의 규모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유지보수 업체로서 많이들 인식을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2차 전지 회사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투자의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후에도 이 회사의 이런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 2차 전지에 포커싱을 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